그 저기 뒤에 보면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성남시에서 그 성남시 시장이 되게 되셨던 기회가 됐죠. 여기 주민교회? 주민교회. 성남 주민교회. 저기 지하 기억나세요? 저희 교회가 되게 작네. 예, 교회 작아요. 예. 작은데 성남에서는 민주화의 성지 같은 곳인데 예. 여기 일단 경찰들이 침입을 잘 안 하고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제가 요 바로 옆에 시청인데 그 등잔 밑이 어둡다고 제가 시리브리오 만들다가 운동하다가 이렇게 또 수배가 돼가지고 두 번째 구속되게 생겨서 요 건물 지하로 숨었습니다. 생선초밥도 그 안 밑에서 그 드셨다면서 참아 먹지 못하고 네. 또 책을 다 읽었네. 그럼요. 그러게요. 감사합니다. 저희는 기본적인 준비를 하고 그래서 여기는 제가 정치 인생이 시작된 예. 곳이죠. 저희는 뭐 정치 생각 꿈에도 없었고 정치라고 하는 게 그러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성과 중에 정말 큰 게 있는데 정치적 영역에서 돈 없는 사람, 그야말로 부패하지 않은 사람도 정치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어요. 네. 근데 고전에는 어떻게 됐냐면 정치에 들어가면 엄청나게 돈을 써야 되고 충성을 맹세해야 되고 기득권자한테, 그리고 당선되면은 본전 찾고 다음 선거 준비하느라고 부정부패해야 되고 낙선하면은 거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합니까? 저는 전혀 정치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래서 민주당하고도 이제 끝장을 봐버렸잖아요. 소위 파크뷰 특혜부장 사건. 그 사실은 파크뷰. 그게 그 탐사 뭐 이런 거 하시니까 잘 알잖아요, 그죠? 그게 당시에 집권당의 네. 실세들이 그렇죠. 네. 한 부정부패 행위였는데 제가 그걸 끝까지 파가지고 그걸로 뭐 감옥 가신 분도 있고. 많이 갔죠. 저도 가고 네. 검사를 네, 사칭한 좀 PD한테 이따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왜 검사 이름 가르쳤냐 뭐 이런 걸로 예. 제가 공범으로 갔는데 여하튼 제 평생의 꿈이었으니까요. 예. 공정사회. 좋습니다. 그 지금 뭐 가족 사는 쭉 인생 사는 얘기 하셨는데 제가 이제 좀 껄끄러운 질문도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예. 이제 그 아까 형님 얘기 하셨는데 이제 소위 그 형수님과의 뭐 이런 거 네. 그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명하신 게 뭐 그 사연과 스토리는 다들 이해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이 형수님한테 제가 이제 그 파일도 한번 들어봤어요. 이게 돌잖아요. 그게. 네. 예. 뭐 수십 번 받았을 테니까. 예. 근데 그 정도의 욕설을 이렇게 막 하는 거 하고 또 예를 들면 뭐 가천대 관련해서 그런 발언 그런 걸 볼 때 이게 저 양반은 말은 시원하게 하는데 감정 조절이 좀 안 되는 거 아닌가? 뭔가 흥분하면은 이렇게 통제가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비판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실제로 일상적으로 그러지 않고 네, 화가 났을 때 특수 사항이죠. 네. 화가 나도 그러지는 않지만 지금 얘기한 뭐 같은 데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그 학위 논문을 내가 꼭 필요한 건 아닌데 네. 학위 논문 때문에 한 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아니었냐 막 이런 논란이 비하했다. 됐어요. 그런데 뭐 어느 학교라고 한 것도 아니고 한데 하여튼 미안한 일이죠. 제가 억울함을 호소하다 보니까 이 상대방을 이렇게 미는 것이 좀 잘못된 거죠, 그죠? 그런데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가족 내부 문제는 사실 참 말하기 어렵죠. 이게 이제 싸운 직접적 계기는 어머니가 폭행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들어보셔서 내가 알 거예요. 네. 왜 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런 말할 수 있냐. 뭐 그런 얘기예요. 그게 어머니한테 참아할 수 없는 그 폭언, 폐륜적 폭언을 형님 부부가 했고 또 급기야 이제 형님 부부가 집을 찾아가서 형님이 어머니를 패서 폭행해서 입원시키고. 근데 그날 저녁에 싸운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제가 우리 형제가 많은데 유독 그 형님은 원래 되게 친했어요. 바로 위에 형님이니까 제가 대학 장학금 받아서 그 학원 보내드려서 대학도 가고 이럴 만큼 가까웠는데 이분이 제가 취임하고 나니까 시장 친형이라고 직접 행정을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렇죠. 직접 행정도 하고 뭐 공무원단 지시는 기본이고 뭐 비서실이나 감사관실 뭐 이런 데 얘기해서 인사를 직접 하시고 이래라 저래라. 그런 형 때문에 그런 말씀했다는 게 약간 이해도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근데 살다 보면 진짜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앞으로 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감정 대통령 조절이 안 되시면 되시면 어떡하나. 저 아니요, 새누리당이나 그것 때문에 쪽에서 싸운 건 뭐 아니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삿대질할 만한 일이 많이 생길 텐데 예전에 뭐 노무현 대통령님도 또 이게 말씀 가지고 이렇게 설화가 많았잖아요. 공격의 비밀 제공하면 안 될 텐데 왠지 약간 불안하다. 그러니까 그런 사이다 거죠, 발언 뭐. 때문에 너무 좋은데 한편으로는 너무 막 공격받을 소지가 너무나 많다라는 지적도 있어요. 그런데 뭐 그 수없이 많은 그야말로 구악들 거대 기득권과 싸워도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죠. 근데 이거는 이제 형님이 사실은 되게 저한테 심하게 많이 했어요. 예, 뭐 그에 내가 얘기할 필요 없는 거고 내가 참으면 되는 거니까. 그건 다 내 견뎠는데 형님을 막으니까 형님이 화나죠, 그죠? 심하게 저한테도 많이 했지만 제가 그건 다 참죠. 참는데 어머님 그것 때문에 예, 어머니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을 어머니를 때려서 어머니가 다쳐서 입원하고 저는 어머니의 그 아끼던 살림을 때려 부셔놓은 현장을 또 봤으니까 그때는 정말 통제가 안 되더라고요. 예. 뭐 형님의 나쁜 행위에 대해서까지는 참았는데 예를 들어 형님이 예를 들면 어머니에 대해서 뭐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 뭐 무슨 어쩌게 해버리겠다 거기를 뭐 이런 얘기 그 녹음 테이프에 나온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네. 근데 그 얘기까지 내가 참았는데 때려가지고 우리 칠남매를 정말로 고생하셨거든요. 산전 일으켜가면서 화전민이었는데 저는 제일 가슴 아프게 기억되는 게 우리 소위 소갯집이라고 하는 그 브로크 집에 가족들이 한 방에 살잖아요. 우리는 어리니까 이제 옆에 자고 있으면 동네 이제 어른들이 오면 막걸리를 파셨어요. 어머니가 밀주를 만들어서. 우리는 혹시 뭐 얻어먹을 거면 하고 안 자고 이렇게 쳐다보고 그러잖아요. 그 얼마나 여성으로서 하기 어려운 일이었겠어요. 그런 것도 하고 또 화장실 지키면서 그 화장실 요금 받아가면서 남자들한테 남자 화장실 앞에서 멀쩡한 여성이 그 10원, 20원 받는 거 쉽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키웠는데 어머님에 대한 얘기는 뭐 그 정도로 하시죠. 그래서 그런 어머니를 패서 제가 사실은 그때 이제 확 돌아버린 공부를 많이 거죠. 하셨다. 네, 돌아버렸다. 네. 근데 또 공격받는 소지가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이제 네. 뭐 음주운전, 논문 표절 시비 등이 있었는데 네. 그래서 아까 뭐 가천대 비하 발언 이런 논란도 있었고 하는데 이런 것도 사실 묻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 논문 표절은 사실 인용을 안 해서 네. 인용 표시를 안 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근데 결국은 이제 그때 변호사 때 다 벌어진 일이죠. 그러죠. 그죠? 변호사 때 제가 시민운동을 하면서 이제 부정부패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자기 관리가 잘 돼 있는 거냐. 내가 이렇게 대통령 될 줄 모르고 이렇게. 예? 예. 뭐 제가 뭐 대학 다닐 때 뭐 술 먹고 파출소에 간 일도 있고요. 예. 뭐 그런 것들 따지면 뭐 잘못도 많을 텐데 음주운전이야 뭐 잘못한 거니까 뭐 제가 네. 변명의 여지 없이 이건 책임져야 되고 뭐 내가 명확한 오점이니까. 사과하셨습니다. 네. 아니 그건 뭐 여러 차례 했어요. 그건 뭐 잘못한 건데 뭐 무슨 얘기가 필요하겠어요. 근데 이제 그 논문 얘기는 조금 사실 억울한 면이 있죠. 뭐 야간 특수대학원 논문이니까 그 시험 안 봐도 되는 그러니까 시험으로 원래 다 학위 주는데 네. 제가 학위 받으러 간 게 아니었기 때문에 굳이 하지 말라는 논문을 제가 쓴 거예요. 근데 이제 하여튼 인용 표시도 안 하는 게 표절이니까. 네. 근데 그 최종적인 결론은 이제 대학에서는 표절이 아닌 걸로. 표절이 아닌 걸로 그 정도는 괜찮다. 야간 특수대학원 논문으로. 표절인지 아닌지 판단하기는 사실상 좀 시기가 지나고 그래서 그래도 분명하게 그래서 하기 그 어렵다. 정도면 충분하다. 뭐 네. 이렇게 결론을 그 냈죠. 결론은 그렇게 났죠. 냈는데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악용되다 보니까 저는 학위 논문 아예 이제 이력이 없잖아요. 아예. 다. 왜냐면 뭐 제가 뭐 그게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었으니까. 근데 그걸 설명하는 과정에서 굳이 논문이 필요하지 않았다. 학위가 얘기하다가 또 가천대라고 하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말씀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자꾸 실수도 일어나고 또 그렇죠. 뭔가 이게 통제가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느낌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이 있는 것 같아요. 말을 많이 해서 득을 봤으니 말을 많이 해서 생기는 손실을 또 감수해야죠. 그렇겠죠. 제가 말을 엄청 많이 했잖아요. 강연한 거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 강연한 수백 시간 중에 하나 딱 나온 게 그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항상 그 하나를 잡으려고 그거 다 한탄 보고 보고 있죠. 있는 사람들이 또 기자들이고 또. 네. 근데 앞으로는 그러시면 안 돼요. 예, 더 진짜로. 조심해야죠. 네, 좋습니다. 수양을 더 민감한 가족사 얘기 뭐 이런 얘기는 뭐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그리고 아까 그 어머니 얘기에 마저 좀 넣어주십시오. 네. 얘기 못한 게 있는데. 어떤 말씀하세요, 네. 아니 그 나중에 편집하실 때. 편집 거의 안 합니다. 이번 거 저희 대선주자 특집 편집 안 하고 그래서요? 나가요. 그래서 어머니 때문에 이제 어쨌든 그런 극단적 상황이 생겼는데 제가 꼭 한번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때도 사실은 우리 둘째 형님하고 다른 형제들이 다 같이 있었습니다. 예. 왜냐면 모여서 어머니가 맞았으니까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형제 자매들 다 모인 거예요. 다 모여서 이제 형님은 이제 경찰에 잡혀가고 머리를 때려서 어머니가 신고했어요. 무서워가지고 경찰에 잡혀가고 우리는 모여서 화나니까 술을 마시고 있었나요?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경찰이 조사받고 나왔다는 얘기를 경찰한테 연락을 받고 이제 전화 통화를 하는데 이제 싸움이 나버린 거죠. 싸움이 나서 결국 그렇게 되는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하여튼 제 잘못이에요. 제 잘못이고 그때 안 그래도 둘째 형님이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사실은 너무 화가 나니까 다들 그래도 공직자인데 아예 못하게 막 말렸어요. 사실은 이렇게.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되고 결국 수양 부족이죠. 수양 부족이고 앞으로 뭐 좀 더 긴 정치 인생을 살게 될 텐데 그 뭐 반성 삼아서 다시 이러지 않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노력하고 죄송합니다. 우리 어머니를 위하여 한잔할까요? 네, 좋습니다. 시장님 어머니를. 예. 아 저기 네, 네. 사진도 너무 네. 어머니 감명 건강을 깊었어요. 위하여 네.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사 네. 또 인생 이야기 들어봤으니까 저희가 준비한 오디션. 오디션 있어요. 네, 지난번에 안지사님도 통과하고 가셨는데 네. 자, 오늘 이제 이재명 시장님이 순발력을 알아볼 수 있는 저희가 뉴스타파표 오디션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먼저 저희가 근데 당황하실까봐 시범을 먼저 보여드리니까 네, 너무 큰 네, 걱정은 네, 네. 마시고요. 이제 삼행시. 삼행시 뭐 워낙에 이제 그동안 뭐죠 대립각을 세웠던 사이다와 고구마 그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고구마. 네, 내가 선배, 고구마로 선배 한번 고구마, 해볼게요. 제가 사이다. 제가 문을 띄울게요. 네. 고. 아니 이렇게 금방 하면 어떡해요? 잠깐 아니, 저희가 먼저 저희 하고 한동안 생각해보세요. 하고 내 생각을 그다음에 이제 저희 같이 하면 돼요. 저희는 미리 준비했어요, 사실은. 근데 금방 생각하셨잖아요, 네. 선배. 뭐 나는 금방 생각해. 해볼게요. 고. 고등학교 졸업장도 없지만 구. 구차하게 살진 않았습니다. 마. 마이 도와주이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시라고. 어렵네. 자 사이다로 내가 한번. 네. 기분 자, 나빠지 우리 마세요. 홍 기자가 사이다. 사. 사드 배치 발언도 좋고 이. 이재용 구속 발언도 좋은데 다. 다 좋은데 왜 지지율이 안 오를까? 네, 뭐 이게 재미를 위해서 네, 네, 제가 네. 어젯밤 좋네요. 고민해서 만든 겁니다. 야. 네, 고구마하고 사이다 둘 중에 뭘로 하시겠어요? 고구마로 하죠. 고구마. 고구마로? 고구마로. 눈 한번 띄워보세요. 고. 그게 뭐냐? 구. 그만해라. 구마해라. 마. 마. 많이 묻다. 오. 근데 이게 근데 무슨 의미예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아니 네. 그만해라. 저희 그만하라고요? 이 세상이 이 부패 기득권자들한테 하는 얘기. 많이 먹었으니까 많이 기득권자들에게. 헤쳐먹었으니까 많이 그냥 묻다. 그래, 그만해라. 그만해라. 그게 뭐냐? 네. 구마해라. 많이 못다. 좋네요. 좋습니다. 하나만 더. 아, 저번에 또? 아이. 기습 있었거든요. 한 개만 더 공평성을 위해서. 또 자, 뭐? 문재인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좋습니다. 진짜 지난번에 안지사님이 엄청 시장 성함을 정치적인데. 하셨어요. 이재명 시장으로 삼행시였었어요. 문재인으로? 생각을 좀 해야 되겠는데. 자, 3초 드릴게요, 시간. 네, 네. 해보겠습니다. 자, 문. 준비되셨어요? 네. 문, 문재인 후보님 재, 재밌게 합시다. 인. 인간적으로 잘 합시다. 괜찮아. 이 정도면 합격입니다. 그래요? 예. 왜냐면 우리가 3초밖에 시간을 안 드렸기 때문에 진짜 문재인 너무 후보님 재밌게 합시다. 인간적으로. 네. 좋습니다. 예. 뭐 우리 인간적으로 안 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겠죠? 아니 우리가 이제 세력에서 너무 많이 밀리니까. 뭔가 뼈가 있는 말 같은데? 아니 그냥 우리가 토론도 좀 하고 그래야지. 그냥 혼자 또 그러니까 카메라 그거 토론 저기는 안 카메라 막 한다고 20개씩 하고 우리는 카메라도 안 오고 이런 그거야 뭐 약자예요, 좀 약자. 어떻게 막 좀 이렇게 넣어달라고. 지지율 3등의 서름인가요? 근데 어저께 후보 등록하셨으니까 이제 뭐 토론하시지 않을까요? 좀 이게 뉴스타파에서도 좀 불러다가 원고 없이 생방송으로 총량 시간만 정해주고 아하. 마음대로 말을 끝장 토론. 끝장 토론이 네. 한 2시간씩 이렇게. 좋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거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나오시면 뭐 저희야 뭐 땡큐죠. 예. 저희 룰도 없고 뭐 항상 이렇게 진행을 하고 나오시기 좀 해주세요. 예.
그다음에 우리 두 번째 두 오디션. 번째 오디션이 또 있습니다. 있어요? 네, 이거는 뭐 이거 저희가 개발한 거거든요. 네. 뉴스타파가 개발한 나와 어울리는 정당 찾기. 여기 20가지 문제를 풀면요. 네. 이게 그때도 설명드렸지만 가장 뭐 유사한 가장 정당 딱 적절하다 나와요. 아니면 가장 부적절하다. 지난번 총선 때 유권자들을 위해서 개발한 거거든요. 네, 근데 아직도 유효합니다. 이거 잘못하면 저 이거 분명히 정의당이나 노동당 뭐 이런 거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네, 선택하시면 돼요. 네. 5가지 중에서 한 가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답을 몇 개를 하면 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카카오톡 등의 메신저 서비스 업체가 수사기관의 대화 내역 제공 요구에 협조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다. 매우 적절하지 않다. 하면 안 된다고 말이죠. 네. 거민정 체계로 발행하던 한국사 교과서를 지난해 정부가 국정화한 것은 미친 짓이죠. 네, 바람직하지 않다.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미친 짓이다. 미친 짓이다라는 이 보기가 네. 있어야 되는데. 그치. 현재 한국의 공영방송이 국가 권력에 장악돼 있다는 의견에 대해 100% 맞는 얘기죠. 매우 동의한다.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테러 방지법은 국민의 안전 보장을 위해 필요한 법이라는 의견에 대해 이건 테러 빙자법이라고 그러죠. 빙자법. 그러면 필요한 법이 전혀 아니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집회 현장에서 사람의 통행을 막는 차벽 등 질서유지선 장치를 경찰이 설치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다. 나쁜 에너지 짓이다. 자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핵발전소를 증설하는 정책은 미친 짓이다. 아니, 다 극단으로 지나고 있어요. 다 매우 그거야, 적절하다는 이거. 매우 적절하지 않다야. 경기 부양을 위해 4대강 사업과 같은 대형 토목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이것도 것은 미친 짓이지. 절대 하면 안 되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감금틀에 동물을 사육하는 공장식 축산업은 저는 안 하는 게 좋다고 봐요. 그러면 바람직하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 더욱 극단 아니가나. 한국 내 청년 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 조금은 동의해요. 조금은 동의합니다. 동의해요? 네. 동의한다. 성소수자의 인권을 위해 동성애 차별 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성소수자 인권의 동성애 차별 금지법을 제정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 동성애를 아예 법안으로 야, 이제 차별하지 이게- 말자고 제정하자는 이게 참 움직임이 이게 좀 있었죠. 합당한 답이 없는데. 뭔데요? 그럼 모름 모름 답변하기 어려움. 그래 합시다. 그걸로. 이거는, 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 법안은 박근혜 정부입니다. 경제 활성화를 노-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절대 아닙니다. 전혀 동의하지 네, 않는다. 이건 노동을 망가뜨린 거예요. 기초노령연금을 65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차등 없이 지급하는 것은 그게 저는 기초연금을 포함한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게 찬성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바람직하다고 보이는데. 바람직하다. 19세에서 24세 청년에게 매년 100만 원을 제공하는 청년 배당 정책은 이건 내가 한 건데 이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매우 바람직하다. 왜 바람직하다. 부동산 관련 규제를 폐지해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은 별로 옳지 않은 정책이에요. 그러면 바람직하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 젊은 세대에게 부를 이전한다는 명분으로 상속 증여세 등을 감면해주는 정책은 상속 증여세 강화해야 됩니다. 그러면 옳지 않은 거죠. 매우 안 바람직함. 지난해 한일 양국 정부의 위안부 문제 합의는 매우 적절하지 않다. 2013년 헌법재판소가 내란 음모 등을 이유로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타당하지 않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등을 이유로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결정한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요격체계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 2014년 전시작전 통제권을 한미연합사령부에서 대한민국 국군으로 전환하는 시기를 재차 연기한 것은 옳지 않죠. 타당하지 않다. 타당하지 않다. 자,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연 이거 더불어민주당이 뭐 나올지. 더불어민주당이 아닐 것 같은데. 정의당, 노동당. 노동당과 노동당. 녹색당. 더불어민주당 너무 밑에 있어요. 지난번에 안지사님은 어디? 국민의당이 1순위였고 더불어민주당이 2순위였거든요. 근데 1, 저는 2, 3, 4, 5, 노동당과 6위. 녹색당 그리고 민중연합당. 민중연합당과 동시에 87% 나왔어요. 거기다 확실한 진보네. 진보 대의를 뭐 하시면 하시네요. 가장 먼 정당은 새누리당입니다. 그렇군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결과에 대해서? 맞을 거예요. 저는 우리 사회의 진보로 불리는 영역들이 실제로는 교과서적 의미의 진보가 아니다라고 하니까 제가 사실 이 얘기죠. 저 같은 정도가 사실 이것도 사실은 전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사회는 합리적 토론이 아직 불가능한 사회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들 보면 되게 길거리에서 주장하는 거하고 다 일치하는데 저는 이게 정상적인
정상적으로 그냥 관찰이 될 수 있는 사회가 정상적 사회라고 봐요. 네. 근데 아까 이 질문이 좀 의외였던 게 이주 노동자들이 그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 약간 동의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 점이 예를 들면 그들이 우리 사회에 소위 3D 업종에 종사한다고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점이 맞긴 한데 현상적으로는 지금 외국인 노동자 정책이 좀 잘못됐다고 봐요, 저는. 그게 우리 사회의 이 소위 3D 업종을 커버한다고는 하지만 그게 사실 저임금을 유지하는 하나의 그 기제로 작동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전체적으로 노동자들의 몫을 올려야 된다는 입장이고 또 임금 인상 또는 해고를 포함한 고용 안정성을 좀 강화하고 또 노동 환경도 좀 개선해서 일자리 질을 올려야 되고요. 또 장시간 노동을 규제해서 일자리를 많이 늘려야 경제가 살아난다고 저는 확신하는 사람이어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좀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해야지 그냥 저임금 유지하려고 자꾸 들여오다 보니까 우리 사회 계속 저임금 체제로 고착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청년들이 갈 일자리라고 하는 게 임금 많이 주고 환경 좋고 고용 안정되면 좋은 일자리 아닙니까? 그런 게 생겨날 여지를 없애고 그게 자꾸 없어지게 하는 압력으로 작동해요. 일자리를 빼앗나기보다는 좋은 일자리를 이제 약간 생기지 못하게 하는 방어 그런 쪽. 막는 게 된다. 뺏는 건 아니고 곧 해당 사항만 보면 뺏는 거라고 보기는 사실 어렵긴 해요. 근데 이 노동자 정책 기본적으로 좀 잘못됐다. 평균을 약간 네. 낮추는 역할을 하게 네. 된다. 그 저임금 노동 시장이 유지되게 만드는 그리고 그게 또 외국인 노동자 정책이 좀 옳지가 않아요. 중간 착취도 엄청나게 많고 부정부패도 많고. 그런 뜻에서 네. 그 동성애 차별을 금지법. 방지하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거에서 약간 애매한 태도를 취하셨는데 그거는 그게 저는 이제 동성애든 뭐 이성애든 그건 하나의 뭐 존재하는 현실이니까 그걸 차별하거나 또는 뭐 좀 배관시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죠. 전 그 사실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그들도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동등하게 살게 해야 된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저게 자꾸 정치적 문제를 일으켜요. 저 주제가. 그러니까 그걸 법으로 이렇게 만들기까지는 제가 인정은 하지만 법으로 만들어서 강행하기까지는 좀 사회적 합의가 좀 더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더 논의를 해야 된다. 사회적 합의가. 왜냐하면 좀 더 설득하고 그다음 동의받는 절차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나쁘다가 아니고. 그럼 현재 동성애를 하고 동성애이신 분들이 많이 좀 차별 당하고 있다는 부분에는 동의를 하세요? 동의하죠. 그러니까 뭐 우리 사회 문화적으로 인정을 안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냥 하나의 삶의 양식인데 존중해 줘야죠. 그런데 이거를 법은 강제하는 거잖아요. 강제하는 단계까지 가려면 아직도 좀 더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하지 사실 않을까. 동성애 등 하여튼 뭐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자신 있게 찬성하시는 그 정치인들이 아직은 나오기가 쉽지 않은 그런 현실이 네. 있는 거는 확실한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제가 뭐 이재명 시장까지도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예. 저는 뭐 그런 사회적 금기, 성역 여기에 대해서 도전하는 게 이제 취미인 사람이어서 내가 막 사실 금기와 성역이라고 하는 게 그 소위 강자들이 쳐놓은 금줄 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깨는 게 제 취미 활동인데 뭐 총국몰이도 그렇고 뭐 재벌 비판도 그렇고 뭐 노동 보호 문제도 그렇고 정치인들이 잘 안 하는 얘기잖아요. 네. 증세 얘기, 복지 확대 얘기 이런 거 정치적으로 다 손실인데 저는 그냥 하거든요. 근데 아직도 이거 법제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이 좀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뭐 오디션 요 정도 하고요. 예, 지금부터 살 떨리는 거 지나왔네. 그 우리 공약 들어가기 전에 저는 맥주를 한 잔 해야겠어요. 생맥 한 잔 따라드릴까요? 아 그러세요? 그럴까요? 생맥주 네. 노가리도 생맥주 꾸몄는데. 특별하게 준비한 네. 꿈을 그럼 이루시는 거네요. 아 진짜요? 제가 이 생맥주의 네. 노가리 그걸 이거 맛있죠. 변호사 개업해가지고 그 꿈을 이루는데 1년 6개월 걸리는데요. 아 1년 6개월이면 바로 1년 안 6개월 돼요, 동안 그게? 죽도록 먹은 거죠. 아니 그게 금방 한 번 먹었다고 꿈이 되는 그게. 저도 한 잔 주십시오. 실컷 계속 먹는 거예요 꿈이죠. 아, 나 하나 궁금한 게 이게 좀 생각했던 질문 아니었는데 원래 네. 그 책을 읽어보면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그 책을 읽어보면 네. 그 아내분 만나신 얘기가 좀 나오는데 8월달에
만난 8월 사람 달에 딱 중에 만나겠다 딱 생각했는데 딱 그때 만났다. 그래서 결혼했다라고 네, 네. 짧게 나와 있어서 약간 여자로서 약간 아내가 들으면 서운하겠다 생각했어요. 저 죽이려고 그냥- 합니다. 그 얘기. 그 얘기하면 죽이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왜 지나가다가 어떻게 8월 달에 거예요? 딱 만나면 그냥 결혼하시는 그러니까 만약 그때 8월 저렇게 달에 미인하고 만난 결혼하신 사람이 거예요? 아내가 아니었으면 딴 사람과 결혼하셨을 거예요? 마음을 그렇게 먹었다는 얘기. 근데 8월 제가 이제 이 꿈을 이룬다고 이게 뭐 농담이긴 하지만 정말로 이제 제가 뭐 미혼인데다가 변호사 개업해서 이제 어쨌든 뭐 술 먹을 정도 돈은 또 조금 버니까 정말로 열심히 술을 먹었어요. 근데 한 1년 6개월 술을 먹고 나니까 사람이 망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 내려오는 유명한 얘기였습니다. 이 사람이 결혼을 해야 인간이 된다. 결혼을 해야 인간이 된다. 제가 그 말이 진짜 와닿더라고요. 이러다 인간이 망가지겠다 이런 생각 들고 해서 나이도 그때 이제 28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결혼하기로 마음먹었는데 제가 뭐 사귄 사람도 없고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저도 그때 이제 사법연수원 다니고 이럴 때 소위 뚜쟁이라고 마담 뚜라고 막 접근하잖아요. 아, 마담 두고 왔었어요? 그럼요. 몇 번 봤어 사실은. 봤는데 이건 무슨 사람을 말해요. 시장에 물건처럼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재산이 얼마고 뭐 뭘 해줄 거고 뭐 이래서 아니 내가 무슨 물건도 아니고 그래서 그걸 안 했는데 몇 번 만나고 근데 결혼을 하려고 막상 생각을 하니까요 조건을 따지게 되잖아. 그러다 보면 결혼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선을 그은 거예요. 무조건 결혼한다 8월 달에.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여기저기다 좀 이렇게 소개도 좀 받고 5 사람을 소개를 하다는데 지금 사람을 3번째 만났어요. 아, 5분은 소개팅을 했는데 네, 3번째 세 번째 만났는데 만난 사실 분이 제가 지금 보자마자 홀랑 빠졌지 사실은. 네. 그러니까 말은 이건 나중에 이렇게 뭔가 제가 이제 자기 체면을 한다고 했어요. 싫지 않은 게 좋은 거다. 급 정리하시는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사실. 네. 밀당하시는 것 같아요. 네, 왠지. 싫지 않으면 좋은 거다라고 제가 마음을 먹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뭐 조건을 따지고 이러면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싫지 않으면 좋은 거다. 우리 어머니는 결혼식장에서 아버지 보고도 살았다. 이렇게 자비하면서 8월에 만난 사람하고 결혼하기로 한다. 싫지 않으면 좋은 거다. 이렇게 막 그러고 집사람 만나러 가는데 사실은 보자마자 사실은 너무 근데 빠져버렸지. 사모님이 그 무슨 연설하신 거 이렇게 영상이 있는데 사모님도 집사람이 굉장히 연설을 해요? 연설이 아니라 어떤 뭐죠?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요즘에 맘마 있으라고 네, 거기 팟캐스트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대선주자들의 있는 그거 제가 봤어요. 근데 사모님도 사이다더라고요. 그래요? 네, 네. 나 그거 여자 보니까 이재명이라고 그런 별명이 별명이 여자 그랬어요? 이재명이랍니다. 그런 부분이 아마 끌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집사람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저희는 이렇게 뭐 복선 깔고 이렇게 우회하고 그런 거 잘 화끈하게. 그냥 딱 있는 대로. 네, 다시 공약 얘기 네. 이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그 지난번에 안희정 지사한테 마침 다음 나오실 이재명 시장한테 무슨 질문 하시겠습니까 했더니 직접 핵심 남겨주신- 공약에 대해서 딱 질문을 하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들어볼까요? 이재명 시장님, 네.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좀 더 잘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이제 어떠한 필요성 때문에 지금 도입이 돼야 되는 건지, AI 시대에 일자리 고갈이 너무나 급하게 와닿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강제적 소득 배분의 정책을 지금 취해야 된다. 네. 이런 동기인 건지, 일자리의 고갈 때문에 생겨나는 소득 분배의 실패 때문에 얘기를 하시는 건지, 안 그러면은 그것이 기존의 복지 정책의 연장인 건지 재원 계획을 세우셨는데 가능하면 철학을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질문을 기본소득제의 남겨주셨습니다. 취지, 철학. 아니 뭐냐, 이게 지금. 이게 보통은 기본소득 이러니까 100만 원씩 퍼주자는 거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정부는 원래 국민의 삶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할 의무가 있어요. 우리 안 지사님은 민주주의자라고 민주주의 말씀 많이 하잖아요. 민주공화국 그렇죠. 민주주의 말씀 많이 하시는데 기승전 민주주의라고 예, 얘기를 민주주의인데 했습니다. 네. 그 민주주의의 가치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고 이 나라의 예산은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고 그 세금은 국민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 그래서 국가 살림을 맡은 사람은 비용에는 최소한으로 쓰고 예를 들어 국방, 질서 유지 이런 데는 최소한으로 쓰고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최대한 많이 써라.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고요. 두 번째로 헌법 34조 2항에 아예 써놨어 그렇게.
국가는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3학년은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여성 노인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달려서 그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복지를 증진해라. 헌법이 정하는 의무입니다. 민주공화국의 핵심 가치죠. 그리고 국민이 낸 세금을 비용 아껴서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지출하는 건 많을수록 좋은 거죠. 근데 이걸 공짜밥이라고 그러시니까 제가 진짜 황당했어요. 그래서 농담 삼아 헌법 조문을 1조만 읽으셨나 보다. 좀 34조까지도 좀 계속 쭉 읽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농담했습니다만은 복지 증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국민들의 삶의 개선이라는 측면도 있는데 두 가지 추가 요소가 좀 있어요. 필요성이 뭐냐면 지금 경제 성장 정책이 대전환을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까지 소위 낙수 효과라고 그래가지고 특정 소수 중심으로 성장을 하면 거기가 엄청난 소득을 독점적으로 얻는 대신에 그게 일반 국민들한테 흘러내린다. 실제로 그랬어요. 70년대, 80년대 중반까지도. 그런데 이게 그 후에 소위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게 이제 맹위를 떨치면서 내가 버는 건 내가 다 가진다. 이런 유로 간 거예요. 또 강자들에 대한 규제를 또 완화해주고 규제 완화의 이름으로 강자들의 자유를 확대해줬죠. 강자의 자유를 확대한다고 하는 것은 약자들의 자유를 축소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면 그 대기업, 초국적, 세계적 기업들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는데 네. 이게 그냥 그들의 사내유보금으로 다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흐르지 않아 이제 더 이상. 그래서 결국은 최종 결론이 최근에 난 게 이런 방식의 성장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 네, 그럼 이제 뭐 요즘 경제학자들 경제학자 많이 얘기하는 뭐 IMF 거죠. 뭐 그 유명한 IMF잖아요. 신자유주의의 천병. 이 IMF까지도 이제는 이런 방식의 성장은 불가능하다. 자본소득만 자꾸 올라가고 네, 노동소득은 줄어들고, 네, 줄어들고. 구매력, 국민들의 구매력이 떨어지면 결국 경제는 성장이 아니라 멈출 수밖에 없다라고 근데 결론을 이제 낸 거죠. 그 제가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이게 좀 시간적으로 그래요, 좀 그래요. 있으니까 근데 왜 그 해결책이 하필이면 기본소득이냐? 그렇죠. 왜냐면 외국에서도 아직 이렇게 막 근데 선진국에서는 주저주저하는 거고 실험하는 투표에서도 정도 부결되고 네. 뭐 그랬는데. 예? 그런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답은 나와 있죠. 예를 들면 대기업들의 횡포를 억제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만드는 것. 두 번째는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 즉 국민 소득을 늘리는 방법으로 노동자를 보호하고 노동권을 강화해라. 네. 그래서 노동의 대가를 좀 많이 지불하게. 이게 지금 우리도 비율이 8% 이상 10% 가까이 더 떨어졌으니까.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지나치게 많이 쌓이고 있는 초과 이익에 대해서 증세, 사실 증세도 아니고요. 법인세 정상화입니다. 그렇죠. 되돌려서 복지 지출을 늘리자. 라고 하는 이게 이제 성장의 방식, 소위 포용적 성장론 아닙니까? 뭐 저는 이번 선거에는 이걸 이제 이재명의 뉴딜 성장 정책이라고 이름을 붙여놨는데 이거 한번 써주세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인 이제 권장 사항인데요. 네. 이제 복지를 늘리는 방식이 또 다양하지 않습니까? 네. 선별 복지, 보편 복지, 네. 그리고 최근에 나온 게 이제 소위 기본소득인데 경제 성장에 도움되는 방식으로는 선별 복지나 보편 복지보다는 기본소득이 낫다는 건 실험으로 이미 밝혀졌어요. 어떤 실험인가요? 예를 들면 알래스카가 기본소득을 하고 있죠. 알래스카 주가. 미국에서 가장 그 불평등이 적은 그런 주가 됐죠. 또 뭐 나미비아 이런 데도 해서 현금을 이렇게 줘봤더니 소득 증대 효과가 훨씬 크더라. 근데 알래스카 같은 경우에 저도 사실 기사 봤어요. 봤는데 그 뭐 1,700여 가구 정도 대상이 뭐 그러면